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규호입니다. 오늘 2017년 1월 16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새로운 한 주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월요일을 시작을 합니다 라고 딱 얘기를 했는데 토요일 일요일이 또 금방 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 건지 여러분도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즐겁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규호의 실전 사주 분석은 53세 된 여성입니다. 이분도 많은 사연을 갖고 있어요. 인생에 여러가지 굴곡을 갖고 있는 분인데, 소개를 해드리자면 20대 초반에 애 둘 딸린 이혼남과 결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 하나 낳고 살다가 40세 전에 이혼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부터 이제 범상치가 않죠. 20대 초반이면 여자분이 그 값어치가 가장 많이 나갈 때고,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 꿈꾸는 그런 시절이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이분이 키도 크고 이쁘고 성격도 좋다고 하셨는데, 어찌된 이유에서인지 그 이혼남과, 그것도 애 둘 딸린 이혼남과 결혼을 했습니다. 20대 초반에. 그리고 40전에 이혼을 했고, 이혼 후에 작은 술집을 하나 했었다가 빚을 지어서 아직까지 신용불량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53세인데 신용불량자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참 안 풀린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현재는 라이브 카페 서빙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그 술집을 하다가 지금은 또 카페 서빙 일을 하고, 그러니까 계속 이런 유흥업소 쪽에서 일을 하셨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또 이분도 이분 나름대로 좀 끼가 있는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살고 있는 장성한 아들이 군 제대 후 2년제 대학을 졸업을 하셨는데 취업할 생각은 않고 집에서 게임만 하고 있어서 답답해 죽겠다고 하고, 자신도 나이가 들어가니 몸도 아프고 돈 벌기가 버겁다고 합니다. 지금 집에서 자녀분들 중에 게임에 빠져가지고 그 부모님을 괴롭게 만드는 그런 가정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NC소프트나 넥슨 같은 이런 게임 회사들 있잖아요. 그리고 가끔 신문에 보면 나오잖아요. 뭐 무슨 게임 회사 만든 사장의 재산이 뭐 1조가 넘었다, 한국의 재벌 중에 몇이다, 막 이런 기사를 가끔 보게 되는데, 저는 그 사람들을 재벌 대우를 해주고 싶지가 않아요. 이런 게임 회사 만들어서 IT라고 하잖아요. 이 게임 만들어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들, 재벌 된 사람들을 재벌 대우를 해주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조업처럼 그렇게 많은 인원을 고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사회에 어떤 기여를 했나 그걸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데, 그 사람들 나름대로 또 하고 싶은 말이 많겠지만, 지금 제 주변에만 해도 자식들이 게임에 빠져가지고 그 하소연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들을 폐인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게임 폐인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참.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사회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 부모들을 이렇게 괴롭게 만들어 버렸으니 이런 사람들을 뭐 칭찬해주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게임 같은 게요, 이게 쉽게 벗어나기가 힘든 게, 어린애들도 하는데 지금 이분처럼 군대 갔다 와갖고 대학까지 졸업한 사람도 지금 게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미치는 거죠. 늘 애인들은 끊기질 않았는데 크게 힘이 돼주는 남자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덕이 별로 없다고 봐야죠. 앞으로의 재물은 어떨지 가장 궁금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분의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이 을사년 경진월 을사일 갑신시 이렇게 태어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주를 딱 봤을 때 일주가 똑같잖아요. 일주가 을사일주인데 연주도 을사예요. 그러니까 일주하고 연주하고 이렇게 똑같을 때, 이럴 때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안 좋은 게 대체적으로 어떻게 안 좋냐면요, 일부 종사를 잘 못합니다. 일부 종사를 잘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하나만 갖고 이 사주가 나쁜 사주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그 구성 자체는 우수하다고 봐야 돼요. 구성 자체는 비교적 우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간목만 빼놓고요, 전부 양권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지지가 이제 신금하고 사화가 있으니까 인신사 삼형살이 형성이 되지만 흘러가는 대운에는 인목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1년운에서 뭐 46세 경인년이라든가 34세 무인년이라든가 이럴 때는 그 문제가 안 좋겠지만, 대운에서 일단 인목이 안 들어온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이 20대 초반에 그 애둘 딸이 이혼남하고 결혼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22살 병인년에 결혼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쌍둥이를 알고 있는데, 쌍둥이니까 사주가 똑같을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쌍둥이가 인생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쌍둥이뿐만 아니고요, 보통 사람들도 자기하고 같은 날 같은 시각에 태어난 사람들이 한 1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100명 되는 사람을 다 모았을 때 그 사람들이 인생이 다 똑같느냐? 제각각이에요. 성공한 사람들도 있고 실패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요, 그 사주에서 큰 틀에서는 벗어나지 못하지만 그 사주라는 것도 하나의 조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김새라든가 의지라든가 뭐 여러가지 그 조건이 다 다를 게 아니에요. 그 중에 사주만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건 있죠. 예를 들어서 배우자 궁이 아주 안 좋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그 100명 되는 같은 날 같은 시각에 태어난 사람들 다 모아놓으면 다른 100명의 집단에 비해서 이혼율이 훨씬 더 높다고 봐야죠. 그런 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100명 되는 사람들이 100% 다 이혼했겠느냐? 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 중에는 일부는 분명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그 사람의 행동, 자유의지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100% 사주로만 적용할 수 없는 게 있죠. 만약에 100% 다 사주로만 적용이 된다면 그 사람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냥 산다는 건데 인간의 자유의지 자체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용신대운에 살던 사람들도 망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기신운에 사는 사람들도 아무 탈 없이 잘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그 사람이 일탈된 행동을 했을 때 인생이 꼬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운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그 사람이 바른 행동을 안 하고 일탈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망하는 거죠.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요, 15세 이모대운이나 25세 개미대운을 봤을 때 이분이 유부남하고 20대 초반에 유부남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 그런 건 없어요. 운은 비교적 괜찮습니다. 본인이 선택한 거죠.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왜 20대 초반에 그 젊은 나이에 이제 결혼에 대해서 꿈에 부풀어 있을 그 나이에 애 둘 딸이 이혼남하고 결혼을 했느냐 이거죠. 그런 행동 자체가 그 사람의 인생을 꼬이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보면은요, 특히 젊었을 때 어떤 한 가지 일이 계기가 돼가지고 인생이 꼬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교에 잘 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그만둬요, 학교를. 그 사람은 나름대로 막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계기가 돼갖고 인생이 꼬입니다. 그리고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둬요.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괜찮은 직장을 다녔는데 그 사람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거기보다 좋은 직장을 못 들어가요. 그런 경우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자들 같은 경우 젊었을 때 유부남하고 결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부남이 막 돈도 많고 뭐 그런 사람이라면 또 모르겠는데, 멀쩡한 처녀가 이분처럼 그 애도 있고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그런 유부남하고 결혼을 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 부모들이 있잖아요. 부모들은 대부분 절연해버려요. 딸내미하고. 그러니까 부모 눈밖에 완전히 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힘들게 딸내미 키웠는데 이게 애딸내미 유부남하고 결혼을 해버리면은 결혼식에도 안 가요. 그러면 부모가 안 도와주잖아요. 부모가 안 도와주면 우리나라 같은 그런 이런 상황에서 부모가 안 도와주면 자기가 스스로 자립해갖고 제대로 자리 잡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분은 있잖아요. 지금 사주를 논하기 전에 이런 일탈된 행동이 생김으로 해가지고 인생이 꼬였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이 사주 자체는 지금 인성운이 없습니다. 인성운이 수기운에 해당이 되는데, 인성운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로 그 인덕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도와주는 사람, 인생을 살면서 이 사람은 인덕이 있다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좋은 사람들을 만났느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주위에 있느냐,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인성운이라는 게. 근데 이분은 인성운이 없어요. 그러면 인성운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대체적으로 인생이 피곤합니다. 인생이 피곤해요. 왜냐하면 삶을 살면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성운이 없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요, 내가 남을 많이 도와줘야 됩니다. 아, 저 사람은 진짜 인정이 넘치고 그 의리가 있고 뭐 그런 사람이야.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게끔 행동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없는 인성운을 내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내가 남을 도와줘야 내가 필요할 때 남도 나를 도와주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중에 인성운이 없다 그런 사람들은, 아, 내가 지금부터라도 사람들에게 서로 도와주고 친절하게 베풀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성운이 없으니까 늘 애인들은 끊기질 않았는데 괜찮은 남자를 못 만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의 운의 흐름을 봤을 때에는 지금 나이가 53세인데 55세서부터 병술대운이 시작이 되면서 사술 원진살로 들어가죠. 65세에는 사해충으로 깨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괜찮은 남자를 만날 가능성은 점점 더 줄어든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분이 신용불량자고 53세 된 입장에서 신용불량자고 아들도 지금 게임에 빠져있고, 아들이라도 진짜 효자를 만나가지고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열심히 일하면 살맛이라도 날 텐데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돈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희망은 괜찮은 남자를 만나는 건데 흘러가는 운을 봤을 때에는 그럴 가능성도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분 사주를 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주 자체는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이분이 남들처럼 정상적으로만 결혼을 하고 살았어도 이 정도까지는 되지 않았죠. 중상층 정도의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그런 사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본인의 일탈된 행동으로 인해서 인생이 이렇게 꼬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기호의 실전 사주 분석, 사연 많은 여성의 인생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즐겁게 보내시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